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오늘이 2024년 2월 15일 저녁입니다. 밤인데 오늘 이 SNS나 뉴스를 보니까 김무성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참 개인적으로 크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동해안 출신, 부산 출신으로서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어릴 때 김무성이가 중학교까지 우리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산에 이제 화랑국민학교 그리고 경남중학교를 나와서 저희들 선배들 되는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고가 있고, 부산에 오면은 서로 만나는 사이인 어릴 때 개구장이 친구들도 저의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은 서판으로 신체가 좋고 인물이 좋습니다. 신체가 좋고 인물이 좋고, 또 신체 조건이 체격이 아주 참 덕이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탄핵 전만 해도 전부 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덕망과 참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쓸데없는 힘없는 여자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탄핵은 틀림없이 불법적인 탄핵이잖아요. 헌법의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혁명에 속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왜? 탄핵을 시킨다 하면은 불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란 이유 하나로 그렇게 무모한 탄핵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로 술도 한잔 먹고 서로 저녁에 불러서 일하고 하는데, 여자다 보니까 남자들을 밤에 1대1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이고 사적인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홀홀 단신이잖아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여 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김무성이는 오늘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국민들이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영도라는 데도 부산 서구 옆에 영도인데 거의 생활권이 같고, 친구들도 겹치고 생활권도 겹치고 많이 겹치는데요. 물론 서구라는 이쪽 화랑초등학교니 경남중학교에 있는 이쪽은 요즘 말로 하면 구도심이에요. 예전에 주택으로서 아주 부유한 동네로 소문난 데고, 영도는 생활이 조금 바닥이었습니다. 조금 아주 못 사는 동네고 그런 기반은 있는데, 어쨌거나 기반이 가까워서 남구에서 옛날에 친박연대에서는 남구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말년에 영도구로 자기가 지역구를 고착해가지고 아마 2번인가 나오고, 하여튼 거기에는 자기가 지역구로서 터밭을 굳힌 데예요. 그랬는데 바닥 민심이 형편없거든요. 김무성이를 들리는 소문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닥의 민심이 아주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참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인물론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가보니 지금 저한테 들리는 소문으로는 식당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주 막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제껏 양다리를 걸치고 윤석열 쪽으로 다리를 하나 걸고 하나는 김무성 쪽에 다리를 걸은 그 마포지구 거기에 사무실에 그 많은 한 100여 명의 정치 지망생 혹은 정치인들이 드나들었어요. 김무성이의 쫄개처럼. 그러다 보니 김무성이가 아직도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딱 내세우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기보다는 비상대책위원을 잘 넘기고 선거대책본부장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한동훈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카드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새로 치고 나가니까 김무성이가 뭐 거기 가서 부탁할 입장도 아니고 나이 차도 벌써 뭐 한 20살이 넘게 나고 그 완전히 다음 신세대한테 뭐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또 젊은 사람이라 보니까 패기 있게 말이야 김무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말도 못 붙이게 해버렸잖아요. 석동현이라는 그 윤석열이의 40년 지기도 날리버리는데 김무성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무성이의 불출마는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탄핵이 있은 뒤에 김문수가 예언이라 할까 저주를 했어요. 김무성이의 지금 탄핵의 문제는 당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다음 대 3대는 갈 거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당대에 끝날 일이 아니고 박근혜의 저주를 1000년 이상은 받을 거라고 김문수가 예언 아닌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김무성이는 내리를 스쳤을 겁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바닥 민심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에도 자기는 이미 날개 꺾인 참새도 안 된다는 것. 날개 꺾인 독수리가 아니고 날개 꺾인 참새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겁니다. 권력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 역사 앞에 자기를 알몸으로 던지게 됐다. 이 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부산에 어떤 영향을 올 아침에 이 발표하기 전에 요즘 뭐 공천 발표가 있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고 해서 바닥 민심이 어떻는가 싶어서 부산에 몇 군데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인들한테. 근데 김무성이가 자기 주변 친구한테도 탄핵을 주동했다는 의미로 굉장히 비난 내지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김무성이가 출마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인생의 세옹지마라 그럴까 인생의 흥망성쇠 이런 혹은 역사적인 평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어떤 사색에 초저녁에 깊은 사색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는
책 한 권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2사도라 하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남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도 책을 한 권 남긴 적이 없어요. 책이 한 권 남긴 적이 없고 밑에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가 남긴 말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불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해석한 거.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왈 하듯이. 공자도 글 한 자 안 남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참 4대 성인이 들어있는 그 외에 우리가 받들고 있는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글 한 자 안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현대사를 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김영삼이도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김대중이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실천적이고 행동적으로 한 일이 많다, 업적이 많다. 그런데 평가는 인색하다. 단지 그것이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이 이유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주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계의 문제다. 후계. 이 후계의 문제에 있어서 훌륭한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YS가 DJ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동안의 유지, 죽을 때의 뜻을 남겼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도자를 닮았어요. 그 DJ계의 건노가비를 주축으로 한 DJ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하고 그 처신에 늘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건노가비를 중심으로 한 주류는 움직임을 늘 신중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까지 박지원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은 자기 나름으로 역할을 하든지 말든지 놔줬지만 그 주류들은 아테모 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은 건노가비 특히 이 사람들은 물론 나이도 있었지만은 그 급변하는 정변기에는 늘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대중의 정치적 전략도 그래요. 김대중이도 어떤 변혁의 시기에는 정치의 정변이 심할 적에는 자기 세력을 3분했습니다. 하나는 제야,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 하나는 중도적인 거. 쉽게 말하면은 민한당, 신한민주당이 분열할 적에 반은 민추협이라든가 헌정연구회라든가 이런데 그 제야는 제야대로 남겨놓고 제야와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민한당에 있는 사람한테는 민한당에 있으라 그러고 그 중에 일부는 탈당을 해가지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민추협을 만들 적에도 그랬어요. 민추협을 만들 적에도 민추협에 대해서 반대를 김대중의가 해서 김상현이를 대리대표로 세웠는데 거기에도 민추협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반은 넣고 반은 불참을 선언하고 또 제야에서는 민추협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 세력으로 제야에서 민추협을 리드하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김대중은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가는 모르지만은
김대중 계열의 밑에 사람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YS는 쉽게 말하면 행동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정하면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김영삼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가 그런 돌파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천력이. 그러나 어쨌거나 그 능력으로 해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내공이 세야 됩니다. 김영삼이는 그 내공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그 길이 대도예요. 큰 길이라서 딱 결론이 보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김영삼이는 그거로 결국은 복잡한 문제가 가지고 IMF에 그 자기 비전문 분야에 의해서 몰락을 하고 국민적 평가가 인색해졌다 하지만서도 그 후계자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김무성이가 탄핵에 대해서 자기는 빠지고 그 밑에 사람들 시키면서 신중하게 처세를 했다 하면은 자기가 그 책임을 다 덮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거기에 한 그룹의 YS계의 유업을 받들은 하나의 대표자예요. 그 대표자가 말입니다. 그런 총대를 메고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YS에 대한 평가가 IMF라는 것 플러스 탄핵은 YS계들이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누명 아닌 누명. 그런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박지원의 모략에 김무성이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탄핵을 하면은 내가 책임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DJ하고 YS하고 DJ하고 JP하고 연합할 때 그때 우리가 약속해놓은 그 밑에 세력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속일 근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이가 또 하나의 착각한 게 있어요. 뭐를 착각하고 있었나 하면은 권력이라는 거는 DJ는 무엇을 유업으로 남기냐 하면은 권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놓지 마라.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DJ 계열은 아직 권력의 중심축을 움직일 만한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낙연이를 중심으로 지금 개혁신당을 키우느냐, 본류의 민주당을 지켜서 할 거냐 이렇게 양분을 시켜놨어요. 제야도 있고 지금 양분을 시키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메뉴는 뭐냐면은 김대중이 잡은 이후 권력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박지원이라든가. 그러면서 그 권력을 멀어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실력을 행사합니다. 정대철이니 건노갑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YS계에서 뭡니까? 김무성이는 박근혜하고 싸워가지고 권력 정치에 나설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탄핵이라 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역사적인 경험도 아무것도 없이 그 왕을 치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고 사극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부하가 왕을 치내는 걸 절대 좋게 평가 안 합니다. 그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그 탄핵에 총대를 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유승민이 김무성이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김무성이는 착각하고 있은 거예요. 왜? 이번 공천을 받는 데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서 1월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김무성이한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비상대책위원장 딱 공천 발표 나서부터는 발을 딱 끊어본 거예요. 왜?
김무성이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젊은 50 초반이 말이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70 넘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카운터파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원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라도 인물론으로 살아가겠다고 영도구에 가서 지역 선거를 해보니까 발도 못 딛고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 현실이 자기는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큰 정치적인 그런 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DJ는 역사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탄핵에 대해서 건너가비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지원이 급에서 떠들고 놀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박지원이를 끊어보면 되거든. 지금이라도 다음 선거에 탄핵의 문제가 나와서 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물으면은 DJ에게는 발을 뺄 수 있어요. 박지원이를 자르면 박지원이가 우리가 상의 없이 한 일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말도 이런 방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탄핵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 끝이에요. 앞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금 경사위원장이신 분이 예언한 대로 김무성일은 최소한 1000년의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 예언 혹은 저주가 불출마 선언으로서 첫 발을 디뎠다고 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김무성이는 저주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참으로 인간사라는 게 한 발자국에 의해서 죽고 산다고 하듯이 그 김무성이가 그날 그 공천에 어쨌거나 승복을 하고 그때는 그게 뭡니까? 그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뭐 새누리당인가? 그런데 거기에 그때 뭐 불출마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다툼에 권력투쟁에 나서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승부를 내야지. 왜 그런 탄핵을 선택했느냐. 그런 참 안타까운 순간만 아니었다면 그 김무성이는 지금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원로로 지낼 수 있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참 신체적으로나 모든 게 옷을 입히는 가장 신사다운 모습으로 참 이 정치에 참 젠틀맨으로 남았을 사람이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옛날 말로 하면 3대가 멸종되는 그런 큰 위기를 받는 그런 역사를 남겼다 하는 이런 점으로서 다시 지금 봄이 시작되는 새로운 의욕을 맞는 시기에 내 스스로가 많은 명상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어떤 일과의 사람, 사건과 마주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참으로 어렵고 참 난감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도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김무성이가 김문수의 저주처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발자국 하나가 평생 사는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고 과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저주가, 김문수의 저주가 적중돼서 정말 3대가 멸종되는, 물론 3대가 멸종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비유적으로 그 어떤 역사적인, 대대로 역사적인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한번 깊은 평가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는 대로 영생, 오래 사는 거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다든가 뭐 재산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 과연 자식에 의해서 자식으로 자기의 영생이라든가 자기의 뜻들이 이렇게 유전이라 할까? 영생,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식도 못 믿으니까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대로 덕을 베풀게 하는 그런 걸로서 자기의 뜻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를 훌륭하게 남겨서 자기를 뜻을 오래 이 사회에 퍼뜨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자식이란 무엇이고 영생이란 게 무엇이며 영속성이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신은 왜 그러면서 유전이라는 것을 남겼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무성의 인생이라는 그 자체도 보편성은 없고 그냥 한 사람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생의 한 예로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출발했던 YS와 DJ의 역사적인 평가와 맞물리니까 혹 여러분들도 그 어떤 유전, 영속 혹은 영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